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왜 AI 거품론 속에서도 엔비디아 GPU만 사들이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물론 스타트업도 AI 모델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중 상당수가 극심한 경쟁 이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AI 투자에 버블이 생기고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연한 추론인 것이죠. 이 항시 기술 문명의 대전환기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대려면 버블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금 충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I 초기 버블이 끼는 것은 필요악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AI 모델만 해도 너무 많은데요. 오픈 AI,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비디아와 구글, MS 등이 투자한 엔스로픽이 만든 클로드도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 유럽의 미스트랄이 있죠. 중국엔 딥시크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 모델에 탑재된 AI 칩은 상당수가 엔비디아 GPU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왜 개당 수천만 원씩 하는 엔비디아 GPU를 욕하면서 왜 엔비디아 AI 칩을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 말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설계한다면서도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 GPU의 점유율엔 큰 변화, 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투자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자본 투자 이유도 생각해야 합니다. AI 모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혹여 경쟁에서 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 칩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AI 모델이 죽어도 GPU는 남는 것이죠. 즉 다른 기업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GPU는 범용 연산 장비이기 때문에 모델이 망해도 장비는 그대로인 것이죠. AI 모델이 시장에서 도태돼도 그 모델을 학습하거나 서비스하던 엔비디아 GPU, 호퍼 100이나 호퍼 200, 블랙엘 100, 블랙엘 200급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고 GPU의 경우는 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물론 코어위브, 바이두,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중고 호퍼 GPU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만 맞으면 어떤 모델, AI 모델을 돌렸는지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GPU 리스나 렌털 시장도 존재하는 만큼 모델이 망한 회사의 GPU는 즉시 다른 빅테크나 AI 스타트업으로 이동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엔비디아 GPU가 인기인 이유는 범용이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다는 이유도 들어갑니다. 이 사실 GPU가 폐기되는 경우는 규격이 다른 때에 한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령 냉각이나 렉 규격이 특수해서 호환이 안 되는 칩의 경우에는 이 GPU도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특정 고객을 위해 만든 특별한 규격, 그 정합성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다른 기업이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운 것이죠. 또 금융이나 국방 등 보안 규정 때문에 반출이 금지된 인프라에 들어가 있는 GPU라거나 너무 노후화된 GPU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례만 아니라면 엔비디아 칩은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리스크가 낮다는 것이죠. 특히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등 AI 인프라를 장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비판하면서도 나무라면서도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는 구조가 공고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특정 시기가 되면 GPU가 가행 투자가 될 수가 있고 GPU 가격이 붕괴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고 몇몇 서비스가 실패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GPU가 중고 시장에 쏟아지면 칩 가격은 급락할 것입니다. 중고 호퍼 100이나 호퍼 200 홍수가 발생하고 이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서 엔비디아 신제품 수요에도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GPU 가치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GPU 자체는 여전히 재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AI 초창기 때만큼 GPU가 돈 되는 가격이 아닐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자체 설계 칩인 ASIC라고 하죠. ASIC, 맞춤형 칩, 주문형 칩이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딘 이유는 이 맞춤형 칩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ASIC, 맞춤형 칩은 재활용성,
그리고 범용성, 생태계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AI 시장처럼 기술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범용성 있는 장비가 결국 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A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정 모델,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칩입니다. 모델이 바뀌거나 사업이 실패하면 칩도 사실상 가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 생태계 차이도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강한 것은 이 단순한 칩이 아니라 이 쿠다로 대변되는 완전체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A식 맞춤형 칩은 모델이 바뀌면 칩이 무용지물되는 게 최대의 구조적 단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계속 쓸 수 있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년짜리 보험과 같은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종합하면 AI 칩이 싸더라도 운영비에서 결국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칩 개발비, 전력 인프라 구축 비용, 경쟁 도태 시 플랜 B가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 등을 두루 감안하면 그 A식, 그 맞춤형 칩이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칩의 가격이 싸다고 전체 비용이 싸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칩 개발에 돈을 대는 물주, 돈을 쥐고 있는 VC 같은 벤처 캐피탈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낮춘 스택을 원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기관 투자자들은 이 회사 망하면 GPU는 중고로 팔 수 있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AI 인프라 표준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 GPU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맞춤형 주문형 칩은 A식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장악도는 점점 느슨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성을 허물 수는 어렵습니다. 이미 AI 인프라의 표준이 엔비디아로 정착됐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자체 AI 칩을 탑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칩의 경우는 GPU를 일부 대체하는 정도, 즉 특정 분야만 A식이 잠식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정 분야는 출연형 GPU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삼성이 뒤늦게나마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 적극 편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하이닉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구조가 확실히 정착되고 있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4에서만 해도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뒤지지 않는 구조로 가겠다고 지금 바짝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HBM4에서 하이닉스가 독점적 위상을 10분 활용해서 엔비디아의 비싼 가격에 HBM4 가격을 내고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삼성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를 잡은 삼성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추격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